장수고양이의 비밀. 오늘은 오랜만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장수고양이의 비밀 중에서 오레와 보쿠와 와타시라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본어는 잘 못하지만 관심은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본어는 역시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존칭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글도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해는 주로 남성이 또래나 아랫사람에게 친밀하게 쓰는 1인칭이라고 합니다. 또, 와타시는 여성 혹은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 쓰는 일반적인 1인칭이라고 합니다. 일본어를 배울 때 유일하게 책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구. 복구는 주로 젊은 남성이 허물없이 쓰는 1인칭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낭독해보면 오레와 복구와 와타시에 대해서 좀 느낌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오레와 복구와 와타시. 외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할 때 제일 고생하는 것이 역시 경우와 인칭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특히 1인칭 소설의 경우 주인공의 호칭을 오레로 하느냐, 와타시로 하느냐, 보쿠로 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인상이 많이 달라진다. 물론 그런 것을 일일이 생각할 것도 없는 텍스트도 많다. 이를테면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 홀든 코필드는 어디를 보나 스스로를 오레라고 할 타입은 아니고, 그렇다고 와타시라고도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일찌감치 복구로 답이 나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예외다. 하드보일드 탐정물 같은 주인공을 내세운 시리즈물이면서 번역자에 따라 와타시가 되기도 하고 복구가 되기도 하고 오레가 되기도 해서 때로는 이미지가 혼란스러워진다. 가능하면 좀 맞춰주면 좋겠는데 출판사에서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리라. 어쨌거나 호칭이 자기 느낀 거 어긋나면 사이즈가 많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아서 읽다 보면 꽤 피곤하고 그게 신경 쓰여 끝까지 읽지 못할 때도 있다. 나는 레이먼드 카버의 작품을 쭉 번역해 왔는데 매 작품마다 1인칭을 와타시로 할지 복구로 할지 고민했다. 올해는 대화 부분을 빼면 부적절해 보여 제쳐둘 수 있지만 복구와 와타시의 구분은 마지막까지 고민이었다. 결국 작품별로 톤을 재어 이건 복구다, 이건 와타시다 하고 감으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나 구별한 정확한 근거를 대보라고 하면 좀 난처하다. 카버의 생전에 워싱턴주 올림픽 반도에 있는 그의 집을 방문해 꽤 오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지금도 그때를 신기할 만큼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의 인품이나 이야기 속에 내 마음을 거세게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서라 생각한다. 작품과 인간성의 일체감이라 할 만한 것이 강력한 마그네티즘처럼 존재했다. 무릎을 맞대고 얘기하면서 그런가 내가 지금껏 읽어온 이 사람의 작품이란 것이 이런 것이었나 하고 자연스럽게 눈이 뜨였다. 그 뒤로 카버의 작품 속 주인공을 그의 분신이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습관이 생겼다. 머릿속에서 가상의 주인공을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이 사람이 만약 일본어로 말한다면 자신을 보쿠라고 할까 아니면 와타시라고 할까 생각해보려 했다. 결과적으로 보쿠를 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이에 관해서는 몇 사람에게 좀 아니지 않나, 카버 작품의 주인공은 미국 지방 소도시에 사는 블루칼라인데 그런 사람들이 보쿠라는 인칭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의견은 와타시가 아니라 보쿠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내가 직접 만나 얘기해본 카버는 결코 단면적으로 저쪽이냐 이쪽이냐로 해석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미국의 블루칼라 생활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어 당시
미국 문학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 자신을 그렇게 단순히 블루칼라의 대변자로 볼 수는 없다. 확실히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태어나 젊어서는 가혹한 육체노동을 두루 경험했지만 그 후 인생의 태반을 대학 도시에서 문학하는 동료들과 더불어 보냈고 주로 사색과 창작에 열정을 쏟았다. 새치름한 문단에 익숙해질 수 없음을 자각하고 주변 노동자의 생활에 깊은 공감과 동정을 품었지만 동시에 자신은 이미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절감했다. 매일 되풀이되는 육체노동이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몸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 양가적인 사실은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씁쓸함 같은 것이 그의 인품과 작품에 선명히 드러났다고 느낀다. 나도 소소하게나마 7년 동안 육체노동을 매일 계속해온 인간으로서 그 기분은 잘 안다. 사무치게 안다. 또한 내가 만난 카버는 지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거구이자 조용조용히 말하고 호기심이 왕성하며 소년처럼 눈을 반짝이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사람이 한눈에 좋아졌다. 그런 생각이나 기억이 하나가 되어 나는 카버의 등장인물을 주로 보쿠라는 인칭으로 번역하게 된 듯하다.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그 편이 작중인물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다. 어쩌면 어느 정도는 내 마음의 투영인지도 모른다. 만일 이것이 오역이라면 나는 그 오역을 짊어지고 기꺼이 순교해도 좋자는 생각까지 한다만. 이 에세이를 읽는다고 해서 오레아 보쿠와 와타시를 이해하기는 역시 쉽지 않네요.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번역을 위해 고민하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떠올라서 재밌기도 하네요. 장수고양이의 비밀.